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자입니다. 또 아침이 밝아왔네요. 벌써 화요일 새벽 6시입니다. 새벽도 아니지, 이제 뭐 해가 뭐 중천에 떠 있어가지고 근데 새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이에요. 겨울에는 조금 해가 늦게 뜨다 보니까 깜깜한데 여름에는 이제 일찍 뜨니까 뭐 대낮까지 환하죠. 또 오늘 하루도 무덥지만은 또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주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하시는 거, 그냥 일 하시는 일 꾸준하게 그냥 페이스 유지하세요. 페이스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무슨 뭐 침대 광고에도 나오던데,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이 좀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꿀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릴게. 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 거야.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그 꿀팁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 웃어라. 자주 웃어라. 자주 웃으면은 만만하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오해라고 합니다. 항상 웃던 사람이 정세 가는 게 늘 무표정한 사람보다 더 무섭더라. 더 무섭더라. 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책을 많이 읽으랍니다. 아는 게 많아야지 뭐 덤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말빨이 세지 않더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누구도 함부로 하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는 아둥바둥 애쓰지 마라. 아둥바둥 애쓰지 마라. 반드시 이기려고 애쓸 필요, 애쓸수록 뭐 본인만 처량해지는 거예요. 애쓸 필요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이기려고 애쓸수록 본인만 처량해지더라. 질 것 같은 상황에서는 쿨하게 져주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쿨하게 져주세요. 무조건 뭐 이기려 할 필요 없고 그런 것도 괜찮다. 네 번째는 자기 비하는 금물이다. 스스로 자신의 단점을 만들려고 들지는 마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신을 거의 깎아내리려고 하더라고.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멋진 사람이야. 멋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꼭 머릿속에다 이제 담아두세요. 내 자신은 멋있다, 젠틀하다, 아름답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다섯 번째는 상대방을 너무 배려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야.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여러분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만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자주 웃고, 두 번째는 책을 좀 많이 읽고요. 세 번째는 아둥바둥 애쓰지 말고, 네 번째는 자기 비하는 금물입니다. 다섯 번째는 상대방을 너무 배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 뭐 기쁜 소식도 아닌데 왜 자꾸 여러분 그냥 기쁜 마음으로 들으세요. 들으시면 되지. 뭐 그걸 가지고 코치코치 따지고 어린애도 아니고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자꾸 따지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그냥 그러라니 하고 들어주면 되지. 뭐 이러쿵저러쿵. 좋은 소식도 있고 별로 안 좋은 소식도 있지만은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썸네일 썼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응? 왜 그래 도대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어? 나랑 뭐 싸우자는 거야? 저랑 싸워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고 천리장하고 아름답게 지내야죠. 이 사진 참 예쁘네요. 보니까 그 24일 날 서울 용산의 그 남산 N 서울타워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관련 야간 디지털 5개 광고가 보이는 거네요. 보니까 하여튼 삼성은 사상 처음으로 이제 국내에서 새로운 갤럭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갤럭시 언팩은 26일 오후 8시에요.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짜 축하할 만한 일이죠. 처음이라고 하니까 삼성전자 화이팅 해야 돼요. 화이팅. 여러분들 외쳐주시고 가전 체험이 요즘 진화되고 있어요. 기존의 가전 체험은 전 시장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소비자가 이제 장기간 실제 생활에서 제품을 써보거나 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해 가지고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마케팅 방식이 좀 바뀌고 있답니다. 부피가 크고 비싼 생활가전 특성상 소비자들이 생활을 하면서 제품을 써봐야 더 쉽게 구매로 이어진다는 게 기업들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LG전자하고 삼성전자 등 그때 국내 가전회사들이 그냥 경쟁적으로 생활 속의 가전 체험 마케팅을 늘리고 있어요. LG는 여름 휴가철을 노려서 의류 관리기 그 체험 이벤트 나섰고, 전국의 감성 숙소 280여 곳에 다음 달 20일까지 스타일러 500여 대를 이제 비치하는 스타일러 스테이 행사입니다. 이 회사는 SNS에서 인기 있는 감성 숙소 위주로 행사의 장소를 선정하면서 젊은 층을 파도합니다. 휴가철에는 수영장하고 바닷가를 방문하고 야외에서 바베큐를 먹는 등 의류 관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긴다는 점도 고려했어요. 그래서 LG전자 관계자가 스타일러를 사용하면 물놀이 후에 젖은 수영복을 말리거나 캠프파이어 후에 옷에 밴 냄새를 쉽게 없앨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의류관리기를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젊은 층이 제품의 장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자신의 집에서 한 달 동안 제품을 이제 써볼 수도 있는데, LG전자는 지난달부터 디오스 오브 컬렉션 식기세척기하고 인덕션을 집에서 써보는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제품을 구매해서 써본 뒤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런 조건 없이 무료로 제품 반품할 수 있어요. 식기세척기 빌트인 설치에 들어가는 싱크대 공사 비용이나 인덕션 설치 시 케이스 비용, 반품 시 철거 비용도 LG전자가 모두 부담합니다. 소비자는 실제로 집에서 식기세척기를 쓰며 전기요금은 얼마나 더 나오는지, 설거지를 쌓아놓고 한 번에 기계를 돌리는 게 편한지 등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LG는 이밖에 쿠킹 클래스에서 요리 수업을 들으면서 오븐과 식기세척기를 써보거나 집 근처에 LG 베스트샵에 빨래를 가져가서 건조기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체험도 진행을 하죠. 삼성은 VR기기를 적극 활용하는데, 이달 서울 강남대로에 문을 연 초대형 플래그십 매장이 있어요. 삼성 강남. 여기에서 비스포크 홈메터 체험존을 마련해가지고 소비자가 가정집처럼 구현한 3D 가상 공간에 냉장고부터 에어컨, 청소기, 식기세척기, 세탁기, TV 등 주요 관련 가전제품들을 배치해보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고객이 가전을 구매하기 전에 자신의 집과 비슷한 환경에 가전을 배치하면서 동선과 구조를 이전 고려할 수 있는 거죠. 비스포크 홈메터 체험들은 35제곱미터 규모의 원룸부터 방 4개짜리 크기의 아파트까지 5가지 공간 준비합니다. 부엌 형태도 아일랜드형, 디귿자, 기역자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최대한 보통 집과 비슷하게 구현을 하는데, 매장을 찾은 한 고객은 VR기기를 활용해가지고 1인칭 시점으로 집 내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품을 내 집에 넣어본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스마트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LG U 플러스가 유심이죠. 유심의 그 불량 여부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통신업계 최초로 탑재했다고 합니다. 이동통신을 사용하려면 스마트폰 등 단말기에 유심을 장착해서 전원을 켜야 하죠. 그리고 이동통신단은 그 ICCID 있어요. Integrated Circuit Card Identifier인가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기능이 있어요. DIR 등 유심에 담긴 식별번호를 단말기에 전달을 해가지고 이를 또 전산에 대조하는 일종의 인증 과정이라고 합니다. 인증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마트폰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가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서 약속된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데이터 통신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단말기하고 네트워크, 유심 모두 문제없이 작동해야 하는데, 특히 유심은 소모품이어서 갑자기 작동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 직면한 그 이동통신 가입자는 유심 불량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로 스마트폰 AS센터를 방문하거나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LG U 플러스는 이 같은 불편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유심의 불량 여부를 판단하는 안내 기능을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개발한 기능은 불량 유심이 스마트폰에 장착되고 전원을 켜면은 스마트폰의 화면 상단에 노티바라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자동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해당 기능은 올해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S23 시리즈 이용자한테 우선 제공되어 향후 출시되는 신규 스마트폰에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LG U 플러스 모바일 서비스 개발 랩장이 고객이 유심 불량으로 통신 불편을 겪을 경우에도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U 플러스 모바일 서비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사용성을 개선해가지고 고객 가치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와 기술을 제공하도록 하겠다, 노력하겠다,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뭐 그렇게 미리 또 사전에 체크가 된다면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 갤럭시 Z 폴드 5랑 플립 5 그리고 중국, 인도에서는 가격 똑같다는데 한국은 오른다? 뭐 그런 이야기였는데 삼성은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 세계에 선보일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일부 시장에서는 사실상 동결될 거라고 합니다. 전작 대비 4만원에서 10만원 이상 오르는 국내 시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예요. 현지 외신 등에 따르니까 중국과 인도 시장 내 갤럭시 Z 폴드 5랑 플립 5의 출고가가 전작인 Z 폴드 4랑 플립 4하고 비슷하게 책정이 됩니다. 인도 시장 내 갤럭시 Z 폴드 4의 출고가는 15만 4,999루피, Z 플립 4 256은 9만 4,999루피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동일한 제품이 각각 12,999위안, 7,499위안에 책정됐는데 이런 가운데 인도 시장에서는 각각 15만 10만 루피가량에, 중국 시장에서는 12,999, 7,499위안에 Z 폴드 5하고 플립 5를 판매한다는 거죠. 이렇게 중국과 인도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 1, 2위 국가예요. 삼성의 그 갤럭시 Z 폴드랑 플립 시리즈는 물론이고 중국의 오포, 비보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폴더블 폰이 각축전을 벌입니다. 갤럭시 Z 시리즈가 유일한 폴더블 폰인 한국과 달리 중국과 인도는 다양한 폴더블 폰이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로서도 쉽사리 출고가 인상을 결정할 수 없을 거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전작 대비 4만에서 10만원가량 출고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데 Z 플립 5의 국내 출고가가 256기가 모델 기준 139만원에서 140만원대, 512가 모델은 151만원에서 152만원대에 책정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출시된 Z 플립 4하고 비교하면 약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오른 수준이라고 하죠. 이렇게 Z 폴드 5는 국내 출고가가 256기가 모델이 210만원대, 512는 그 222만원대로 알려졌어요. 갤럭시 Z 폴드 4하고 비교를 하면 10만원 더 가까이 오른 가격이죠. 최근 들어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가의 프리미엄 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보니까 2016년 7%에 불과했던 프리미엄 폰 판매량 비중이 지난해 21%로 커졌고, 매출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8%에서 55%로 확대가 됐어요. 이 같은 분위기에 삼성도 프리미엄 폰 시장 공략에 공력을 쏟고 있어요. 국내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시장에서 출고가 인상을 결정한 이유도 실적 개선과 더불어 가지고 Z 시리즈에 대한 프리미엄 폰 이미지 강화를 위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만 일각에서 국내에서도 출고가가 동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한 업계 관계자도 아직 Z 폴드 5랑 플립 5에 대한 출고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통신 3사가 출고가 동결을 요청하는 만큼 사전 예약 직전에야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스마트폰은 저렴하게 사는 게 좋죠. 그래 어떤 분들은 자급제폰 사는 분도 있어요. 자급제폰. 어떤 분은 통신사 통해 가지고 사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알아서 잘 하십시오. 뭐가 싼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결정을 해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갤럭시 언페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올가을에 공개 예정이던 그 아이폰 15 시리즈 출시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 그런 전망도 있어요. 애플의 신작 공개일이 10월로 늦춰지게 되면은 향후 스마트폰 시장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됩니다. 애플 인사이더 등 현지 매체에 따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증권 분석가 웜시 모한이 최근에 연구 노트에서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 출시일이 9월을 넘길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15 출시가 10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그 4분기로 갈 수 있다, 4분기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애플은 새 아이폰 출시 일정을 앞당겼는데 아이폰 12는 20년 10월 13일에 공개됐고 아이폰 13은 21년 9월 14일 발표했어요. 이후에 아이폰 14는 9월 7일에 내놓는 등 출시를 계속해서 앞당깁니다. 당초 업계에서도 아이폰 15 시리즈 공개 시기를 예년과 같은 9월 둘째 주장으로 예측을 하는데 출시일이 10월로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연달아 나오면서 정확한 출시일에 물음표가 붙는 겁니다. 아이폰 15 출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아이폰 15 시리즈 중 고급 모델이죠. 프로하고 프로맥스 모델의 디스플레이 제조 문제가 꼽혀요. 이들 모델이 디스플레이 제조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초기 공급량이 제한됐다는 설명입니다. IT 매체의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니까 애플 디스플레이 공급사들은 현재 아이폰 15 프로 모델 화면에 베젤 크기를 전작보다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을 사용하는데 아이폰 15 프로하고 맥스 모델은 각각 6.1인치, 6.7인치로 전작과 같은 그런 크기로 예상되는데 베젤 크기를 줄이면서 사용 가능한 공간은 소폭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디인포메이션 측은 지난 2019년도에도 애플워치 7의 화면 크기가 변경되면서 출시 시기를 약 한 달 정도 지연한 바 있죠. 특히 맥스 모델의 물량이 가장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애플 측은 정확한 출시일과 지연 이유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피했어요. 업계에서는 아이폰 15 출시가 늦어지면서 삼성전자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애플이 신작을 10월에 공개할 경우 삼성의 신작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겠죠. 삼성은 이번 폴더블 언팩을 예년 대비 2주가량 앞당긴 7월 26일에 진행을 하는데 전작인 Z 플리퍼, 폴드4 이거의 경우 8월 10일에 언팩을 진행했죠. 올 하반기 삼성과 애플의 프리미엄 폼 대결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의 출시일 지연은 삼성 입장에서는 호재다. 하반기 시장을 미리 선점해가지고 신제품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삼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기쁜 일들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